파리 생제르맹 2년차 이강인 벌써 우승컵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얼마 전 2024-2025 프랑스 슈퍼컵에서 강호 AS 모나코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올 시즌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강인은 파리에서만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승 트로피 드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몰랐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마요르카를 거쳐서 B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는데, 사실 이 팀은 자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팀이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팀과 함께 매우 행복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70분 가까이 출전을 하면서 세트피스 전담과 전반 막판에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과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빗나고 말았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골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쉬워하면서도 좋은 플레이였다고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세트피스 킥은 모두 예리했습니다. 자, 이런 이강인을 파리 생제르맹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강인은 리그에서 6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2자릿수 득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전문 미드필더로 활약할 줄 알았지만 엔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은 공격수로 활용되면서 축구는 결국 골 아니겠습니까? 이강인의 활약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강인은 2,200만 유로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3천만 유로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 유로면 4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부터 이강인을 향한 러브콜들이 있었죠.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이었습니다. 선수가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상 가치와 다르게 이적료는 폭등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뉴캐슬이 700억에서 1000억의 이적료를 제안한 적이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이 이를 거절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확고한 주전이냐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이 소화할 수 있는 주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포지션에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경쟁자들은 이강인보다 몸값도 주급도 더 높은 선수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엔리케 감독이 매우 유연성 있게 이강인을 활용하고 있고, 팀에 이강인 같은 멀티 포지션은 꼭 필요하죠. 그게 선수에게 좋냐라고 한다면 그건 좀 애매합니다. 한 포지션에서 전문적으로 뛰고 팀이 위기일 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어죠.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극찬하면서도 그 이유가 이강인은 팀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다. 그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포지션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태도와 열정은 항상 긍정적이며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 훌륭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 포지션 소화, 다재다능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B클럽인 건 맞지만 팬들은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있는 걸 그리 원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알려나? 이강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구단에 합류한 이후 항상 팀에 도움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선수들이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기는요, 저는 항상 축구를 사랑해왔고 가족들과 함께 축구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B클럽에 소속되어 있어서 부담감은 있지만 축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도 파리 생제르맹이 B클럽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죠. 마치 계속 이 팀에 머물고 싶어 할 것 같았지만 이적 시장이 열리자 이강인을 가만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러브콜들이 나오고 있는데, 디애슬레틱 기자마저도 아스날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꾸준히 출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상 아스날의 공격수 영입은 필수 상황입니다. 아스날 상징 공격수 사카가 3개월을 이탈하게 되면서 빨간불이 켜졌고, 실제로 그가 빠진 후에 2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튼에게 비겼고 카라바오컵 4강 홈경기에서 뉴캐슬에게 0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강인이 아스날로 가는 걸 원할까라고 묻는다면 그게 또 애매합니다. 사카가 결국은 돌아올 것이고 1,500억 미드필더 외대고르가 있는데, 그럼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나 아스날이나 비슷한 입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적응을 한다? 물론 아르테타 감독도 스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합니다. 팬들이야 이강인이 아스날로 이적한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아스날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맨유와 뉴캐슬 역시 이강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솔직히 맨유에서 경쟁이 훨씬 쉽죠. 오른쪽 안토니, 신예 선수 디알로인데 디알로의 스피드가 뭐 살짝 나을지 모르지만 이강인의 킥이 훨씬 예리합니다. 거기다 미드필더 한 자리에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에릭센의 대체자가 되고 마운트의 뭐 지금 폼이면 이강인이 뭐 10배 낫겠죠. 뉴캐슬은 다시 한번 이강인을 영입할 의사를 밝혔는데 문제는 프랑스 이적 전문가 일티어 기자는 이강인이 이적할 리가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로이 탄지는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여러 구단의 문의를 받았지만 당분간 이강인과 결별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이 이적을 하려면 먼저는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 좋다고 이미 했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절대적인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지 않을 뿐 충분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오직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이 수건을 이강인이 풀어야 행복하게 이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그때가 되면 이강인의 몸값은 더 크게 뛸 것입니다. 이강인이 이적을 원해도 파리가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적료를 대폭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실거래가 4천만 유로 정도로 평가받았는데 이미 지난 시즌 뉴캐슬이 7천만 유로의 이적을 요청했지만 그것도 거절했다고 보도가 되었었죠. 파리 생제르맹이 뭐 돈이 급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소문일 수 있지만 7천만 유로에도 이적을 안 시킨 파리가 지금 현재 이강인을 떠나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강인이 언제라도 이제 EPL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생겼다는 것입니다. 2001년생 올해 나이 만 23살이고 다음 달이면 24살인데 26살에 이적을 해도 전성기를 EPL 구단에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날을 꿈꿔볼 수 있겠죠. 현재 한국 선수들의 이적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뿐만 아니라 황희찬도 웨스트햄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텔레그래프가 말하길 현재 웨스트햄은 부상자 속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1월 이적 시장의 최우선 순위로 공격수 수요를 계획 중이라면서 황희찬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울버햄튼에서 황희찬과 함께했던 로페테기 감독이 현재 웨스트햄에서 황희찬을 원하고 있긴 한데 만약 성적이 부진으로 물러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울버햄튼에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울버햄튼 입장에서 지금 황희찬이 폼이 좋은데 보낼 이유가 없긴 하죠. 강등권에서 팀을 살려줄 선수인데 손흥민도 이강인도 지금은 본인 팀에 집중 잘해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로 이적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소니 이번 리그컵에서는 꼭 우승하자.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